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오늘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됐습니다. 지원금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소상공인들의 그늘이 거칠 수 있을까요? 급제동에 걸린 성장세가 회복될 것인지도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서 교수님, 오늘 이제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시작, 손실보상법에 따라서 보상 신청이 오늘 시작된 거죠? 어떤 분들이 어떻게 지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나요? 예, 지금 손실보상 제도가 이제 법제화돼 가지고 이미 10월 8일부터 이제 시행이 이제 완료가 됐고 이제 신청을 이제 10월 27일부터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일 동안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을 우선적으로 받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제 뭐 붐비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그만큼 대기하고 있다 지원하시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내용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2 신청 3단계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속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청이나 지자체의 그 행정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서류 제출 없이 바로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은 이제 지원을 받게 되고요. 확인 보상 같은 경우는 신속 보장에서 산정된 확인 그 지원금 보상금이 좀 그 본인의 어떤 그 의사와 좀 다르다 상이하다 그랬을 경우에 증빙 자료 제출을 통해 가지고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그런 그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기대나 예상했던 것보다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되면 자료를 내서 다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확인 보상에도 불구하고 그 도저히 그 해당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신청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80만 개의 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신속 보상이 이루어지고요. 해당 금액은 한 2조 4천억 정도로 좀 책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속 보상 같은 경우는 한 62만 개 사업장 대상으로 해서 1조 8천억 정도 예산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7월 7일부터 9월 말까지 그동안에 이제 그 영업 그 제한이라든지 집합금지 대상 업종, 뭐 유흥주점이라든지 식당, 카페 이런 쪽이 대상이 되는데요. 특히 업종별로 평균 보상 금액은 유흥시설이 한 630여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유흥시설이요? 예, 아니면 그 상대적으로 집합금지가 좀 가장 그 타이트하게 규제가 됐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에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인 걸로 생각이 되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간이과세 대상자라고 하는 그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0만 개 신청 대상이 돼가지고 전체 신속 보상 대상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니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세한 분들이 많이 이제 신청을 하실 거다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신속보상 쪽이 이제 주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이제 그 확인 보상 거치는 그런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보상 같은 경우는 뭐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소상 전용 누리집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별도 그 서류 없이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뭐 짝수, 홀짝제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11월 3일 날 이렇게 또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신청하는 건 온라인 신청이고요. 그다음에 신속보상 말고 확인보상 같은 경우도 27일 날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신청하시려면 11월 10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군, 군청 이런 데서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문제는 앞으로 이제 80만 명 대상이 되는 이런 사업장 중에서 이제 일부 배제되는 뭐 여행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실외 체육 시설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각종 뭐 행사 관련하는 업종 이런 업종들은 이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대상이 안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좀 약간 계속 좀 이의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업 행태
뿐만 아니라 그 인원 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원 제한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원 제한되는 부분은 왜 여기에 보상을 안 해주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소상공인분들 좀 불만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부터 이제 신청을 하고 그 대상이 되는 건 직접 영업 제한이 되거나 금지를 받은 80만 그렇죠. 개 자영업자들은 예, 되는데 예. 지금 우리 서지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밖에도 자영업자들이 뭐 우리나라에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영업 시간 제한은 없었지만 저절로 이 방역 조치에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희생을 당한 다른 자영업자들 이 지금 여행, 관광 이런 분들을 지금 못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의 불만이 지금 이만저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염병법에 예. 근거를 해서 딱 지금 이제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종이라고 딱 못 못을 박은 박아서 거죠. 손실보상을 하다 보니 예. 지금 이제 여행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전시업이라든지 예. 숙박업이라든지 이렇게 거기 대상은 안 됐지만은 영업을 실제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지금 정부가 대책을 말은 못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총리께서도 그다음 대통령께서도 이거는 좀 별도로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 보면은 그분들의 보상이 예. 실제로 잘 계산이 안 돼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께서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 충분히 배려를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는 네. 그분들에 대한 것이 없는 게 아닌가. 또 이제 또 한쪽에서 나오는 말은 그분들은 사실은 문화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가 아니고 예. 문화공보부 산하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가능한 이야기고 네. 사실은 이제 중소벤처 우리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예. 부서라는 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일단 국방부, 그렇죠. 문화부 전부 다 있는 네, 거거든요. 소속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지금 현재 손실 보상에서 좀 배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죠. 가장 큰 충격이 제일 큰 부분인데. 일단 정부는 뭐 저리 자금을 지원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셨던데요. 뭐 어떻게 지원할지는 모르지만 아까 우리 이종욱 교수님 말씀대로 대통령께서 국회가 여야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달라. 그럼 예산을 반영해서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무슨 구상이 지금 뭐 있을까요? 저는 사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이게 맨 처음에 그 산식을 봤을 때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본래 그 최근에 보기 드문 뭐 정교한 어떤 지원제도라고 생각했었어요. 지금 뭐 소상공인 그 손실보상금 산식 한번 좀 띄워주시면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게 그 가장 소상공인들이 불만이었던 게 2019년 그 평소 영업했던 그 대비해서 손실보상을 그 이제 피해액 규모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식 보시면 2019년 대비 일평균 매출 감소액 대비예요. 그 감소액 대비 2021년 동년 일평균 매출 손실액 그 금액에다가 여기 보면 평소에 2019년 영업이익률에다가 추가적으로 2019년 매출액 대비 뭐 인건비나 임차료 같은 게 많이 나가잖아요. 고정비가.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그 비중까지 반영을 해서 이제 곱하게 되면 이제 손실액에 대한 지급해야 되는 대상 금액이 나와요. 근데 거기 곱하기 이제 방역 조치 일수라는 거는 이제 일수로 지금 계산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7월 7일부터 뭐 어떤 업종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또 영업 재개했던 기간도 있으니까 그 보통 이제 방역 조치 이행 일수로 곱한 다음에 저 보정률이 80%인데 일반적으로는 100%가 아니라 뭐 원래 그 해당 그 손실 보는 거를 이제 다 지급해 주면 좋은데 아마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80% 적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산식이 저는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봤는데 좀 빠진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실외 체육 시설업, 그다음에 여행업, 공연업, 숙박업 이런 쪽은 빠졌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분들이 컴플레인 하냐면 물론 집합금지나 영업 대상 업종은 아닌데
인원 제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오후 6시 이전과 이후에 만날 수 있는 사적 모임 인원이 있었잖아요. 그럼 평소대로라 그러면은 뭐 10명, 20명도 올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현장에 못 갔잖아요. 현장에 많이 못 갔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반영 못한 게 지금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컴플레인을 받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긴급자금 대출 저리로 지원할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대출도 이자 비용이 나가고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좋은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뭐 제안을 좀 드리면 희망 회복 자금이라고 있습니다. 희망 회복 자금. 회복 자금. 네. 그게 이제 170만 개 사업장 대상으로 해가지고 4조 3천억 정도를 지원해주는 그 정부의 어떤 그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맞춤형 지금 이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손실 규모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사실은 맞춤형 그런 지원 대상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희망 회복 자금은 그 매출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럼 희망 회복 자금에 이 지금 그 이런 분들을 좀 포함시켜 가지고 보존해 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지. 그냥 이런 분들 앞으로 좀 고려해야겠다. 뭐 대출해 주면 안 되겠냐. 이런 거는 너무 좀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뭔가 좀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제외된 분들의 정말 희망 사항인데. 그렇죠. 뭐 이런 벌써 시청자들 이런 댓글이 있어요. 추가 경비 들면서 배달에 집중해서 매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했는데 딱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는 절망감에 빠진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지원 방법이 정말 우리 서 교수님 말씀대로 희망 회복 자금으로 좀 뭘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사실 이제 최 교수님이 희망 회복 자금을 액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지만 사실은 2차 추경에서 희망 회복 자금 나온 돈은 4조 4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 희망 회복 자금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해주는 거는 이미 그 정부가 예산상에서 왜 보정률을 80% 했는가에 대한 것이 대강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추경안을 한번 보시면은 예시를 하나 해놨는데 지금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집합 금지 업종에 지원한 액수가 3,1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동안에 한 걸. 그러면 이제 손실보상까지 한번 플러스 알파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3,150만 원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손실보상에 대해서 최대 한도가 1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한 20% 정도는 1차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배려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했다고 판단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에 자금 지원으로. 그렇죠. 그런데 금방 우리 많은 대로 인원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을 못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처음부터 손해배상법 처음 마련할 때부터 나는 잘못됐다 생각하는 거야. 손실보상법이요? 손실보상법이 왜 잘못? 이제 인원 제한이라 그러니까 시행령 할 때 이제 자꾸 이제 주변에서 그거를 실제로 실행할 때 마사지를 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인원 제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배려 안 해주면 공연이라든지 실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전시업종이라는 사람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또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대출 제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자영업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랬냐면 자영업자 대출하고 개인 대출하고 두 개를 다 받아서 사실 이분들이 어떤 정부가 특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돈을 어떻게 금융기관을 통해서 빌릴 수 있는 게 한정이 돼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즘 소상공인들을 인터뷰해 보려고 하면 안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 교수님께서 소상공인들 인터뷰하려고 해보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이 사람들은 정말 분노에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 교수가 와서 인터뷰하면서 뭐 막말도 나오고 그럴 것 같으니까 뭐 별 이득도 없고 하니까 안 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 근데 제가 할 말은 겁니다. 이제는 지난주 만난 분은 교수님 이제 어느 곳에도 돈을 빌릴 수가 없다. 도움을 손길을 내밀 곳이 없다. 곳이 없다. 근데다가 또 이제는 뭐냐면 금리까지 올린다 그러니까 정말 뭐 이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시킨 대로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건 빚밖에 없다. 사실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시청자 댓글도 하나 들어왔는데 건물주만 배불리겠다는 지적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돈을 이렇게 본실 보상 받으면
임대료, 임차료로 내는데 뭐 끝나버린다 그걸로. 그러니까 임대인만 좋은 게 아니냐 이런 댓글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산식이 보게 되면 이제 그 아까 영업이익률에다가 이제 매출액 대비 이제 인건비, 그다음에 임차료 비중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미 이제 손실 그 규모에 대한 그 피해 보상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은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그 비중이 차지하는 게 크다 보니까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좀 부분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사실 확인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손실 법은 만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이제 조정하는데 오래 걸리겠지만 다른 어떤 그 또 제도를 통해 가지고도 지원을 좀 하는 게 바람직하게 보이고요. 지금 아까 이종욱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희망 회복 자금이 4조 3천억 턱없이 부족한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 지원하시는 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일단은 좀 필요한 부분은 이제 뭐 추경이라든지 증액을 해서라도 아니면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서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이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지적한 대로 정책을 하다 보면 빠뜨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의회가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법안을 통과하면서 만약에 이런 쪽에서 심각한 피해를 받는데 빠지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어떤 시행령을 개편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고 해놓은 게 지금 이제 정부 뭐 대통령께서 다음 내년에 예산 심의할 때 반영해달라고 대통령도 그밖에 말 못했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뭔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뭔가 안 돼 있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단계별로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삽입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할 건 다 했는데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희생은 다 치르고 그렇죠. 보상은 못 받는 지금 이 많은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호소할 것도 없고 정말 다급한데 그나마 뭐 1일부터 이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되면서 몇 가지 이제 규제들이 조금 완화되잖아요. 뭐 또 소비 쿠폰도 발행해서 돈을 좀 쓰도록 정부가 한다고 그러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대를 하세요? 뭐 아무래도 좀 낮이겠죠. 근데 올해 이제 그 3분기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그 민간 소비 부분이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 이게 전 분기 대비 0.3% 개선된 것밖에 안 되는데 0.3%?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봐야 되는데 원래 전년 동기 대비가 워낙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전 분기 대비로 하면 사실은 이제 민간 소비 부분이 0.3%면 거의 이제 개선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그런 요인이 있냐 봤을 때 7월부터 사실 9월까지가 3분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사실은 그 일 확진자 수가 4자리가 나오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시기였거든요. 딱 그때.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대면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정부가 이제 9종 그 소비 쿠폰도 이제 발행하고 상생 소비 지원금 뭐 7천억 정도 이제 지원 예산해가지고 그 2분기에 이제 신용카드 그 월평균 사용액이 3%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 환급해주는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한 33%밖에 신청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워낙 전통시장 위주로 이제 소비를 하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고소득자가 이제 참여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헬스장이나 영화관에서 이제 할인 또 지원해주는 행사, 그다음에 또 유류세 뭐 20% 인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가처분 소득 증가하니까 민간 소비 쪽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11월 1일부터 해서 뭐 3단계에 걸쳐 가지고 뭐 그런 그 다중시설들 특히 이제 카페나 식당 같은 경우는 뭐 24시간 그다음에 이제 그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12시까지 영업이 된다 그러면 뭐 대선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당장에 이미 이제 이제 엄혹한 시기를 잘 못 견디고 폐업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사실은 손해배상 또 못 받습니다. 물론 정부가 소상공인 그 폐업 지원금이라고 이제 지원을 한 바 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 가지고 많이 못 받았던 분도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고려하는 정부의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지. 일단 뭐 이제 정상적으로 됐으니까 이제 뭐 더 좋아지니까 좀 기대해 보겠다 이런 얘기는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더 다치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미 폐업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뾰족하지가 않다. 사실 그런 댓글 중에도 지금 있습니다. 6월 24일에 폐업했는데 보상이 안 될까요? 뭐 이런 질문. 그러니까 이 7월 7일부터 지금 보상 대상 기간이잖아요.
그 전에 지금 폐업을 하셨다는 그 거예요. 법으로 되면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뭐 안타까운 그 사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면 지금 3분기 성장률이 아까 0.3% 2분기에 그렇죠. 비해서 예, 늘었잖아요. 예.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은데 그만큼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가 큰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지만 예, 나는 이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예. 거시적인 정책 구조 자체를 저는 좀 잘못 짰다고 생각을 해요. 아, 경제 정책 자체를.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 예. 예를 들면 왜냐하면 뭐 어떤, 예.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한 전체 GDP 가운데 한 뭐 70%, 예. 한 30%가 이 제조업인데 사실 한국의 경우에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네. 제조업은 사실은 지금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조업은 없잖아요. 손해배상 실제로. 청구 대상이에요. 네. 예,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집합제한업종이나 영업제한업종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정부가 이 전략적으로 가서야 되는 거예요. 이미 지난해 보면은 야 이거 오히려 제조업이라도 활성화시켜 나가야겠다. 그랬다 그러면 사실 제조업 부분에서의 성장률이 좀 뒷받침됐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제조업 성장의 제일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사실 최저임금 같은 부분인데 최저임금 그거 같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전략을 좀 잘못 짠 게 아니냐. 임기 초반에 특히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서 일단 한국 경제에 있어서의 앞으로 예. 5년 관련된 부분 자체를 좀 점진적으로 나가는데 못 간 부분이 하나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성장률이 0.3% 떨어지니까 네. 우리가 이제 GDP라는 개념 자체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소비된 부분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생산된 부분을 보니까 서비스가 0.4%밖에 성장을 못했더라. 네. 근데 거기에 0.4%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니까 도소매가 마이너스 0.8. 네. 이제 그 다음에 숙박 음식점 같아가 이게 숙박 음식점이 0.8, 예. 운수가 이제 2.2, 그 다음에 공연 부분이 마이너스 1.9니까 네. 정부가 지금 현재 쿠폰 지원했던 부분을 예. 이 마이너스 있는 부분에다가 투자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남기 총리가 지난해에 우리 집행하는 쿠폰 가운데서 지금 집행 못하고 남아 있는 40한 2%, 네. 한 2,300억 하고 올해 아까 이제 서 교수님 말한 걸 갖다 좀 집중적 지원하면 좀 되지 않겠느냐. 네. 왜냐면 올해 이제 추경이 우리가 34조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재난지원금으로 쓰는 돈이 17조 3천이란 말이죠. 그런데 15조를 했더니 지난번 1차시 15조 해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1에서 0.2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하면은 있으니까. 예. 조금 배로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아마 우리 홍 부총리께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걸 기대하면서 올해 당초 성장률 목표치가 4%잖아요. 3분기 이렇게 0.3%밖에 안 늘어나니까 4%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데 방금 우리 이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이 추경의 효과라든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할 거렇게 정부는 좀 낙관하는 모양이죠, 지금? 예, 소비에 분명히 시차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5차 긴급재난지원금이 9월부터 지급이 됐는데 이 비대면 사회가 계속 되다 보니까 소비를 잘 못 늘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11월부터는 이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근데 경제 성장률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올해 1분기에 분기별로 보게 되면 이제 1.7%, 그다음에 0.8%, 3분기에 사실 0.6% 기대했거든요. 근데 0.3%가 이제 되니까 예. 4분기에는 한 1.04%가 돼야지 이제 4% 달성이 된다. 이렇게 좀 절박한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소비가 오히려 0.4% 역성장했고요. 네. 설비 투자 2.3% 역성장, 예. 건설 투자 3% 감소.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와 소비에서 상당히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게 주요 요인이었고, 다만 이제 수출에서 1.5% 정도 개선이 된 거는 좀 희망적인 거죠. 근데 지금 수출도 대외 여건이 안 좋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중국의 뭐 헝다리스크라든지 뭐 그렇죠. 전력난 이슈라든지 뭐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든가 이런 예. 것들이 다 불안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대외 요인에 의존해 수출 기대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예. 내수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도 그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좀 그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아까 상생소비지원금. 예. 그러니까 아까 예를 7천억 들여가지고 좀 신용카드 이용해가지고 소비 늘리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33%밖에 안 된다는 건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또 하나 문제가
그 내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연말 특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11월, 12월 때 연말 특수 있거든요. 준비해야 될 그 연말 특수 때 무슨 저희가 프로모션 행사 같은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뭐 이게 그 미국 같은 경우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광군제, 중국, 코리아 페스타, 코리아 페스타 있긴 합니다. 그런 행사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수가 진척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4%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4% 의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률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1분기죠. 1분기에 우리가 그 전체 뭐 마이너스 1.3%, 그다음에 2분기에 3.2% 이렇게 역성장하다가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0.9% 역성장했거든요. 작년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1% 이제 마이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4%가 돼야 한 3% 성장한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연평균 보통 3% 내외에서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게 4%는 돼야 우리가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외 전망 기관들 IMF나 OECD 같은 경우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한 4% 이상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 갖고 먹고 사는데 대외 신인도 재고 측면에서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는 또 부담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4%의 의지는 강한데 좀 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4%가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손실보상하니까 이런 댓글이 있어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임대료 같이 내야 하고 인건비 지불해야 하고 자영업자들에게 남는 건 빚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헤쳐나가면 어찌할까? 이런 분들에게 좀 현실적인 상황이고 이게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뭐 지금 수출 소비도 좀 잘 안 되고 수출마저 조금 둔화된다면 이런 분들한테 다 고통이 계속 가중이 될 텐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단계적 일상 회복 앞두고 확진자가 신규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확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도 해봅니다. 이미 오늘 벌써 1,952명이니까 만약에 더 늘어나면 일상 회복이 이게 다시 중간에 또 이렇게 조정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11월 달에 날씨도 춥고 그다음에 이제 그 11월 달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몰릴 거란 말이죠. 그동안 억제돼가 있던 것을. 그래서 나는 정부가 그동안에 우리나라 정부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서 지나치게 한 부분은 있다고 없지 않나 생각해요. 특히 이를테면 서울시를 벗어나서 산행이나 등등 하는 액티비티 같은 부분은 사실 정부가 좀 권장을 해도 마스크 쓰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야외 운동을 한다든지 야외 액티비티 하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좀 풀어서 그런 부분부터 서비스가 좀 활성화되게끔 하면 나는 사람들이 꼭 서울시만 소비할 필요가 없고 뭐 서울시 주변에 나가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서 교수님은 4% 성장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이 지속 성장이 중요하지. 너무 4.0%에 나달래가 무리할 필요는 없다. 원래가 3.8%였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상황이 좋아지니까 4.0%였는데 가끔 과거에는 우리가 4.0% 같은 거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52시간이라는 시간 그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면 많이 들어오면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52시간 시간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급격하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무리를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튼 4% 목표가 과연 달성될지 달성이 되지 어려울지는 또 하나의 이제 이벤트, 또 하나의 정책, 금리 인상의 변수가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 번 더 올릴 것처럼 분명하게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되는. 서 교수님 어떻게 전망을 해보세요? 일단 11월 달 이제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뭐 당초 예견대로라면은 당연히 0.25% 포인트 올려서 1%로 올해 마감하겠다 기준금리를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이 0.3%로 뭐 절반전형 둔화되는 걸로 나오니까 혹시 어떨까 하는 의심을 가신 분도 있는데 제 생각은 일단 물가 상승률만 보게 되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금 그 2.5%대 중반 이상으로 계속 물가가 유지되고 있고요. 상승률 압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하반기 접어들면서 이제 또 민간 소비가 이제 또 개선이 되면은 수요 측면에서의 또 상승 압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10월달 물가 상승률이 좀 3%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 상승률 관점에서만 보면 0.25% 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제 문제는 내년에 이제 미국 기조와 맞물려서 우리도 계속 뭐 한
차례 이상 기준금리 올리느냐가 변수가 되겠는데 어쨌든 정부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알겠습니다. 또 상승 속도에 따라서 아마 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욱 교수님 짧게 혹시 뭐 금리 인상 필요하다 안 하다 뭐 짧게. 저는 이번에는 정부가 금리 인상에 대해 좀 유보적인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네. 지금 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금리 부담 자체가 자꾸 높아지고 자영업자를 있는데 생각해서 조금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나라 네. 중앙은행은 자영업자에 대한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국 FRB에 비하면 이거 앞으로 좀 강력하게 의회가 한국은행을 내가 좀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해서 토론 여기서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